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홍기 꽉 찬 나이지만 아직 싱글이고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거라고 하죠. 사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무려 5년가량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람과 타혼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귄 기간도 길었고 서로 잘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 20대 절반이 그 사람과 함께였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던 전 남자친구는 자기 힘들 때 도와준 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기고만장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뒤에서 저 몰래 계산적인 짓을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되어 세상 속 시원하게 파혼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그 속내를 모르는 건가 봐요. 아마 이런 경험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사람을 잘 못 믿겠다 싶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 성공했습니다. 월급이 그리 많진 않지만 여자로서는 노후 평생 보장되고 연금도 나오는 직군이에요. 저는 남자친구가 로스쿨 다닐 때 소개로 만나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저에게 참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기분을 잘 파악하고 공감도 잘할 뿐더러 눈치도 빨라요. 저는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아무래도 경제 생활을 안 하다 보니 데이트할 때 매번 저한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이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 남동생도 대학생이다 보니 부모님이 자식들 학비 내느라 허리 휜다는 말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빨리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 되고 싶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녀가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보통은 남자 쪽인 경우가 많지만 저는 상황이 그러니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야, 매번 오빠 때문에 밥값 데이트 비용을 너무 부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10배, 아니 20배로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너랑 우리 가족들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지? 뭘 그런 걸 미안해하고 그래? 나 한창 힘들 때는 오빠가 내 옆에서 얼마나 힘이 돼줬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뒷바라지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오빠. 대신 오빠 말대로 나중에 10배 소부에 갚아야 한다? 나 진짜 그때 갖고 싶은 거 리스트로 만들어 놓을 거야. 괜히 저한테 미안해 할까봐 저리 너스레를 떨었지만 민망해하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자친구가 뭐 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 당연히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남자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저는 다 감수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변호사 준비하는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은 다 아셨고 너무 늦지만 않게 저랑 결혼하길 바라셨어요. 남자친구 배경이나 이런 거 다 중요치 않다고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고 사람 성실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보통은 우리 집 수준 생각해 결혼도 비슷한 집안과 해야 한다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배우자를 너무 계산적으로 찾고 조건 맞춰 찾다 보면 나중에 서로 이해 못할 일이 생겼을 때 크게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면서 모자란 걸 서로 채우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딸이 모자란 거 없이 컸는데 너보다 조금 부족하면 어때? 너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어디 선으로 되겠어? 엄마는 우리 딸이 사람 보는 안목을 믿어.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겠지. 엄마는 꼭 자리 잡고 인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언제 한번 가볍게 식사나 하자 그래.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가볍게. 알았어, 엄마. 근데 오빠도 지금 집이 학생이 2명이라 그렇지 집이 막 못 살거나 하진 않아. 일단 우리 계획은 오빠 변호사 되고 나면 둘이 2년 정도 바짝 벌어서 결혼할 계획이거든. 나도 결혼만큼은 엄마 아빠 도움 없이 한번 해보려고. 아이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근데 니들이 돈 모아서 결혼하려다가 어느 세월이 하려고. 부모 도움 못 받을 상황이라면야 네 말이 맞지만 너는 그런 걱정을 왜 하니? 엄마가 있는데. 암튼 너 만나는 사람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래. 결혼 말 나오기 전부터 남자친구를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랑 같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은 소위 말하는 부자입니다. 아빠랑 엄마가 강남에서 교육사업을 오래 하셨는데 지금은 오빠가 물려받으려고 같이 하고 있어요. 엄마가 3년 전에 갑작스레 갑상선 암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일을 안 하고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카리스마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나 오빠가 사춘기 한 번 없으면서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고요. 아무튼 넉넉하게 자랐지만 주변 친구들은 제가 부잣집 딸내미인 줄 몰랐다는 말을 하곤 해요. 저 대학 때부터 친구들은 제가 잘 사는 줄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학비는 대주셨지만 용돈은 제가 과외하거나 학원 보조 강사 일하면서 벌어서 다녔어요. 부모님이 돈이 많아도 저랑 오빠한테 허투루 돈 퍼주신 적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던 건 저의 복이자 부모님 덕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남자친구에게도 저 자랑하는 듯 잘 산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산층으로 부모님이 노후 걱정은 없을 정도라고 했고 남자친구 역시도 자기도 그 정도 형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남자친구를 너무 궁금해하시는 통에 바쁜 아빠는 빼고 셋이 같이 가볍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남자친구가 참 성실하고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일단 합격점을 주셨어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만나면 긴장할 만도 한데 그런 것 없이 넉살 좋게 구는 통에 엄마가 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내가 보자고 해서 혹시 부담스럽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요새 공부하느라 정신없다고 들었어. 만나자는 말에 선뜻 나와줘서 내가 참 고마워.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미리 만나뵈서 더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보니 저희가 장모님을 닮아서 이렇게 미인에다가 마음 씀씀이가 착한가 봐요. 제가 아주 복이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늘은 결혼이니 뭐니 그런 건 접어두고 얼굴 한번 봤다 생각하자고. 나도 우리 딸한테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얼굴로 보니 더 마음이 놓이네. 우리 딸이랑 싸우지 말고 아끼면서 지내줘. 그럼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정희한테는 무조건 다 져줄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내려놓으세요. 장모님 소리 듣기 참 좋구먼.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에 좋은 소식 들려주길 바라겠네. 엄마는 얼굴 한 번 본 이후로 남자친구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종종 선물도 챙겨주시고 남자친구 집에 갖다 주라며 엄마에게 들어온 와인이라든가 비싼 버섯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 사람과의 결혼은 기정사실이었어요. 다만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남자친구 가족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린 것과 달리 저를 소개하는 건 아직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집에서 공부만 전념하고 있는 줄 아시는데 혹시 여자친구 때문에 소홀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니
변호사 시험 붙고 나서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 없었어요. 우리 엄마야 큰 부담 없이 남자친구를 보자 하셨다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예비 시어머니 될 분을 미리 만나는 일은 사실 큰 부담이니까요.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둘은 가치관도 비슷했어요. 가끔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미래 계획도 짜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 웃기네요. 그때는 우리 앞길에 꽃길만 있을 줄 알고 아이를 언제 낳자는 계획까지 했으니 말이죠. 남자친구는 꽤나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본인이 능력은 없지만 인생을 로드맵을 그려놓는 계획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일단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거야. 그리고 로펌에 들어가서 경험 쌓고 3년 정도 일하다가 내 사무실 내고 싶어. 그때까지는 우리 열심히 돈 모으자. 그리고 결혼해서도 우리 2년 정도는 아이 가지지 말고 최대한 돈만 모으자. 네 생각은 어때? 사실 저는 돈 모으는 일에 그리 연연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에 아이 계획까지 세워가며 열심히 모습이 내심 좋았습니다. 아이 없이 신혼생활 즐기며 열심히 저축한 후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아이를 낳자는 계획에 동의했어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와본 적도 있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집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라서 같이 보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편하게 살자고 우리 부모님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우리 둘 다 직업이 탄탄하겠다. 남자친구도 변호사가 되면 둘이 금방 자리 잡는 일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둘만의 가치관이 비슷했기 때문에 사귀면서도 큰 싸움은 없었어요. 다행히 이듬해 남자친구는 시험에 합격했고 계획대로 꽤나 큰 규모 로펌에 들어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전문직이 좋긴 좋더라고요. 일반 월급쟁이들과는 월급 출발선이 다르더라고요. 한동안은 남자친구가 너무 바빠져서 자주 보지도 못할 정도였지만 변호사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저에게 소홀하다거나 태도가 변했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기 돈 벌면서 그동안 저에게 미안했는지 좋은 곳에서 데이트도 하고 기념일도 챙겨주고 제가 돈 한 푼 못 쓰게 한 적도 많습니다. 어쨌든 자연스레 양가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변호사 되고 나서 우리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엄마는 물론 아빠도 굉장히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먼저 아직 준비된 건 없지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서 환영을 받았던 반면 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저는 환영이 아니라 묘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쩐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거든요. 남자친구가 변호사 되고 나서 어머니에게 결혼할 여자 있다고 말했다고 듣긴 했는데 아마도 저에 비해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사실 저도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아깝다고 여기는 마음 이해는 해요. 그런데 너무 대놓고 티를 내셔서 첫 만남 때는 사실 기분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오래 사귀었다지? 참.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한 줄 알았어. 아무튼 결혼하고 싶다길래 내가 좀 놀라긴 했어.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그래서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 한 거다.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니? 네 어머님. 엄마는 가정주부시고 아빠는 작게 사업하세요. 오, 그래. 그럼 먹고 살 만한 집이겠구나. 결혼할 준비가 얼추 되어서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하러 온 거 맞지?
사실 결혼이라는 게 니들만 좋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돈이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일이잖니. 게다가 너 계속 월급쟁이 변호사 할 거야? 네 사무실을 차려야 돈도 버는 거지. 그 정도 경험 쌓았으면 이제 사무실 내도 되는데. 결혼은 그 뒤로 미루는 게 어때? 어머니가 저리 말씀하시니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많이 당황하면서 저 대신 대답하더라고요. 아, 엄마. 사무실 개업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사무실 차려도 되는 거고요. 순서가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는 뭐 여자 쪽만 되어야 있어야 하나요? 저도 늦게 변호사 시험 되고 아직 다리도 못 잡고 있긴 매한가지예요. 저희가 저 공부할 때 무심양면 도움 많이 줬어요.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저 진짜 정의 때문에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준비 안 되면 안 된 대로 결혼 준비할 테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뭐 그랬다니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우리 아들 때문에 애썼다는데 어쩌겠어. 그래 알았으니까 어쨌든 올해 가기 전에 양가 만나는 자리 잡고 결혼 계획 잡아봐. 처음에는 달가워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두 사람 뜻이 워낙 굳건하니 어머니도 결혼을 추진하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투자한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월급 받는 변호사 말고 사업자를 내서 아들에게 보답을 받고 싶다는 말씀을 저 만나서 몇 번이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인사드리고 난 이후 어머니와 종종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꼭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지금 선자리 내놓으면 우리 아들한테 돈 싸들고 오겠다는 집은 솔직히 줄 섰어. 괜히 사짜 직업 남자들이 인기 있는 줄 아니? 집안에 한 명만 있어도 득보는 일이 많아서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신랑감 찾는 거야. 너는 좋겠구나. 우리 아들이 일편단심이라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저도 결혼하면 잘할게요. 아유, 잘한다니 뭘 어떻게 잘할 거란 말이니. 나는 솔직히 우리 아들 뒷배가 돼줄 사돈을 원하는데 그건 어렵잖아. 나도 며느리 욕심 많은 사람이다만 굉장히 많이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것만 알아둬라. 저를 받아는 들여주셨지만 성에 안 차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저런 말을 하시니 속이 상하긴 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예비 남편 환영받는 것처럼 환영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반대한다는 말은 없으셨던지라 저희는 나름대로 양가 부모님 일정 조율에 상견례 날짜도 잡고 혼수나 예단은 간소히 하는 쪽으로 양가에 전달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양가에서 모든 이듬해 봄쯤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대략 날짜만 받아놓았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 결혼 이후로 고민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빨리 자기 사무실을 차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다린 시간과 30이 넘어가는 저의 나이를 고려해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먼저 하겠다고 결정한 거고요. 그런데 차근차근 준비하기도 바쁜 그 시간에 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 상황이나 부모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곤란해하자 어머니는 아마 혼자 넘겨짚으셨는지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안 되겠다. 내 아들이 너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인데 혼수랑 예단을 간소하게 한다니까 내가 속이 다 뒤집히는구나. 못해도 나는 명품 가방 하나는 받아야겠어. 명품 가방이요? 그럼 제가 오빠랑 상의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예,
우리 아들한테 얘기할 거면 내가 뭐하러 너한테 따로 전화를 하겠어. 얘기하지 말고 내가 조용히 사서 보내. 아들이 알면 보나마나 한 소리 할 텐데 내가 뭐 너한테 뜯어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고 싶지는 않다. 그 말이 못내 마음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안 하고 원망을 듣는 것보다는 하고 당당하자는 마음으로 어머니 뜻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브랜드 800만 원가량의 가방을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어서 문제였죠. 어머니는 아들 잘 키워줘 고맙다는 말보다는 아직 부족하다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시며 상견례 전에 어머니가 원하는 품목을 사달라고 하셨어요. 1,000만 원가량의 밍크코트라든지 집에 드리고 싶다는 가전제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따로 요구하셨고 대신 상견례 후 예단은 따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선에서 사드릴 게 아닌데 싶어 엄마에게 잘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또 딸 시집 보내면서 돈 쓰는 게 아깝겠냐며 예단 미리 하는 셈 치자고 시어머니 요구대로 전부 해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자꾸 신혼집 마련을 예비 남편이 일하기 편하게 법원 근처로 해야 한다며 수억 원대 지참금까지 요구하셨습니다. 참다 못해 남자친구에게 말해 중재해달라고 했습니다. 예단 겸 선물의 의미로 원하시는 요구를 들어드리는 데만도 이미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상황에 상견례 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요구하신 걸 다 들어드리는 건 무리였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얘기를 듣고 자기 엄마가 언제부터 그런 요구를 했냐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더니 중간에 어머니에게 뭐라 말을 했나 보더군요. 어머니가 저에게 따로 연락이 안 오길래 내 편인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해결을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가 저에게 문자를 너무나 험악하게 보내신 거예요. 내용인즉슨 자기 아들에게 벌써부터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면 결혼해서 부모 자식 사이 다 끊어놓을 며느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문자를 받고 손까지 덜덜 떨 정도로 놀랐어요. 어머니 문자는 차마 부모님께도 말도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저에게는 우리 부모님께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재를 잘해보겠다던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얘기가 잘 안 되는지 저를 만나 짜증스러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희야, 그냥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너도 빈손으로 올 생각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해달라는 거 대강 들어드리면 문제될 일 없지 않을까? 어머니가 중간에서 자꾸 너 욕을 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해도 자꾸 일이 꼬여. 어머니가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는 건 맞는 말이잖아. 내가 어머니 요구 어지간하면 어머니 하자는 대로 해드린 건 생각 안 해? 오빠가 확실하게 끊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 거야?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남자친구와 제가 싸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더니 시어머니 쪽에서는 급기야 상견례와 결혼을 미루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사무실을 결혼 전에 개원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사무실 개원은 결혼 이후로 미뤘는데 갑자기 사무실을 먼저 차려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오빠, 결혼부터 하고 사무실 차리기로 한 거잖아. 두 가지 큰일 같이 하려면 결혼하랴 사무실 개원하랴 너무 바쁘지 않겠어? 돈도 많이 들 텐데 비용은 어쩌려고. 오빠 집에서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 아니었어? 왜 굳이 결혼날까지 잡은 지금 사무실 오픈 준비를 하겠다는 거야?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정이야. 우리 아무래도 결혼은 좀 미뤄야겠다. 뭐? 결혼을 미루자니?
상견례 날짜도 정했는데 왜 갑자기 결혼 날짜를 미루자는 거야?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 엄마가 지금 완전 눈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 사무실 개원도 엄마가 너무 원하시니까 내가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 일단 사무실 오픈해서 엄마 마음 좀 달래놓고 날짜를 다시 잡아보자. 남자친구는 변호사 사무실 개원을 먼저 하고 자기 엄마 마음을 좀 달래놓고 결혼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요. 예비 시모가 변호사 아들이 아까워서 결혼을 마지못해 승낙했다지만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저에게 예단 명목으로 선물까지 챙겨놓은 후였습니다. 저는 이미 들어간 돈이 있는데 결혼을 미루자는 말이 당연히 반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개원은 남자친구 소원이기도 했고 들어보니 사무실 보증금은 가족들 도움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는 남자친구 변호사 사무실 개원 때문에 결혼 날짜를 조금 미루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굳이 제 결혼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우리 두 사람이 잘 의논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로펌도 그만두고 한동안 사무실 오픈 준비로 바빠 저도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사무실을 계약했다고 하길래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도와줄 게 있으면 돕고 싶은 마음에 계약한 사무실이 어딘지 물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계약한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계약하셨대. 아직 인테리어 손볼 곳이 좀 많아서 나중에 정리되면 와. 사무실이 어딘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오픈 기념으로 선물해 줄게. 사무실 가구 드리려면 사이즈도 제외하잖아.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아니야, 지금은 네가 와봤자 할 것도 없어. 위치는 법원에서도 가까워서 좋더라. 대신 월세가 좀 비싸긴 한데 그만큼 자리값을 하겠지. 법원에서 가까운 곳이면 임대료도 만만치 않을 테니 걱정도 많더라고요. 사무실 오픈하는 게 한두 푼이 드는 일이 아닐 테니 아무래도 돈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바쁜 건 알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람이 뭔가 저에게 예전 같지 않고 소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날 약속을 미루는 일도 여러 번 있었고요. 어지간하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남자친구는 우리 결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관심사만 얘기하기 바빴습니다. 제가 궁금한 마음에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이 말 저 말 돌리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만 어딘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자친구가 알려준 사무실 위치를 알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 좁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하필 남자친구가 얻었다는 사무실이 우리 엄마 소유 5층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서울에 상가 건물 두 채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강남에 아빠가 교육 사업을 하시는 건물이고 하나는 남자친구가 사무실로 얻었다는 법원 근처 상가입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땅값 비싼 곳에 있는 만큼 월세가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우리 집 재력을 잘 모르는 남자친구는 당연히 그 사실을 몰랐고요. 우연치고는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예비 시모가 계약하러 갔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그렇고 서로 얼굴을 모르셨겠죠. 만약 남자친구가 갔다면 우리 엄마를 당연히 알아봤을 테지만요. 저는 놀랐지만 엄마 건물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오빠 사무실 얻었다는 곳이 이 건물이야? 여기야. 법원 근처라 경쟁은 좀 치열해도 원래 이런 곳에 시작하는 게 맞지. 근데 임대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오빠는 여기서 살아남을 자신 있어? 살아남아야지. 그동안 모아놓은 돈 여기다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이럴 때 임대가 아니라 딱 상가를 사서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월세 부담 때문에 벌써부터 숨 막힌다. 저는 월세 때문에 숨 막힌다는 그 사람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공과 사 구분 명확한 엄마를 잘 아는 저는 슬쩍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 서초동에 엄마 꼬마 상가 있잖아. 법원 근처에. 그 건물이 왜? 엄마 건물 혹시 얼마 전에 공실 난 거 계약했어? 응, 안 그래도 달포 전에 계약했지. 공실 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쓴다고 세입자 들어왔어. 근데 여자 변호사더라? 계약은 내 또래 아줌마하고 젊은 여자가 와서 하던데 이상하게 여자는 전혀 변호사처럼 보이지는 않더라. 꼭 장사치같이 생긴 여자인데 생긴 거랑 다르게 변호사인가 했지. 여자 둘이서. 뭐지? 근데 갑자기 엄마 건물 월세 나간 건 왜 물어? 엄마가 여자들이 부동산에 와서 계약을 했다고 하길래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자 형제가 없는데 뭔가 싶었지만 아무튼 엄마 건물에 계약해서 들어온 건 맞더군요. 조만간 엄마에게 슬쩍 얘기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저 혼자보다는 예비사위와 같이 와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우리 엄마를 한번 같이 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변호사 사무실 개업날이 다가오면서 남자친구가 저와 만나는 걸 자꾸 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 없이 따로 만나자는 말씀을 예비시모가 하시길래 자리에 나갔는데 난데없이 저더러 파혼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무방비 상태로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너 그냥 이쯤에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졌으면 해. 파혼을 냈으면 한다. 네? 파혼이요? 어머니, 결혼은 오빠랑 저랑 하는 건데 왜 파혼을 어머니가 하라고 하시는 건지. 갑자기 파혼이라니요. 오빠랑 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통화돼 있는데요.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들은 마음이 약해서 너한테 모질지 못해서 끊어내지 못해. 내가 계속 너랑 끝내라고 얘기하는데 차에 미루기만 하잖니? 보다 못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나는 이 결혼 반대야. 헤어지는데도 예의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자기 엄마를 통해 파혼과 이별을 대신 전달하다니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파혼의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어머니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 앞날에 도움되는 혼사를 원해. 한마디로 우리 아들 사무실로 차려주고 뒷받침해줄 재력 있는 집안과 연을 맺고 싶어. 원래 결혼이라는 거 그런 거다. 우리 아들 변호사 되고 나서 손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 줄 알아? 다들 하나같이 얼마나 돈 많고 괜찮은 집안이었는지 몰라. 우리 아들 덕 보려고 하는 너랑은 다 차원이 다른 집안이었어. 우리 아들 내일 모레 변호사 사무실 개업식인 거 알지? 그 사무실 얻어준 아가씨랑 결혼시킬 생각이니까 네가 그 정도 능력이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라는 거다. 아가씨라니요? 설마 어머니는 오빠랑 저랑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오빠한테 여자 만나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계속 들어오는 선자리 내칠 수 없어서 내가 딱 3번만 나가보라고 했어. 그런데 어쩜 딱 우리 아들 인연을 만났지 뭐니. 그러니까 네가 물러나. 이제 대답이 됐니? 알고 보니 예비시모는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 남자친구에게 몰래 선자리를 계속 주선했던 겁니다. 아무리 엄마가 하라고 했다지만 저를 감쪽같이 속이며 선자리에 나갔다는 남자친구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와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냐고 하자 다 사실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엄마 말을 들을 수 없다며 저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미안하다는 겁니다. 좋아. 파혼. 그때지껏 해줄게. 근데 곱게는 못해. 나랑 우리 부모님 농락한댔다는 치러야 할 거야. 정희야, 우리 좋게 헤어지자. 지금 와서 네가 뭘 어쩔 건데. 나도 이렇게 일이 된 건 정말 유감이야. 근데 사실 결혼은 현실이잖아. 우리 엄마 말도 일리는 있지. 그러니까 너도 천천히 정리해줘. 나는 며칠 후에 개원 준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당분간 너랑 못 만날 것 같아. 역시 돈 앞에 서는 사람도 하찮은 건가 봅니다. 어머니 말대로 자기 변호사 사무실을 얻어줬다는 선본 여자에게 남자친구는 이미 넘어간 듯 했습니다. 저는 꼬박 하루를 속으로 앓다가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예비 시모로부터 파혼을 요구받은 이유와 함께 엄마 건물이 임차인이 바로 남자친구였다는 말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노발대발이라는 말로 차마 표현 못할 정도로 극대노하셨습니다. 당장 그 집안을 아작 내놓겠다는 아빠를 겨우 말렸어요. 엄마는 너무 속상해하셨지만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엄마가 하는 대로 가만히 따라와. 내가 그놈의 못돼 먹은 집구석 콘줄을 한번 내줘야겠구나. 너는 왜 엄마한테 진작 말을 안 한 거야? 이제 보니 계약할 때 같이 온 젊은 여자가 아마 선본 여자인가 보구나. 괘씸한 집구석 같은 이라고 내가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엄마 어쩌게. 개업식 날 엎어놓기라도 하게. 엎어놓는 게 문제겠어? 너 그 집 엄마한테 돈 쓴 것 전부 얼마지? 일단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는 이를 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아침부터 득달같이 저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알아보셨습니다. 엄마는 남자친구 개업식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요란하게 헤어지기 싫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 건물에 그 사람이 새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대로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하니 어머니가 저에게 그동안 결혼명단 명목으로 받아간 가방, 가정값, 옷값 등등 청구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남자친구 사무실 개업하는 날 저는 엄마와 함께 초대받지 않은 그 사람 사무실로 갔어요. 엄마 건물 3층이었는데 이미 입구부터 개업집과 화분이 즐비하더라고요. 사무실에는 손님들이 많은지 소란스러웠지만 우리 엄마는 귀 하나 죽지 않고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모녀를 향해 시선이 집중되었는데 당연히 예비씨가 식구들도 있었고 남자친구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를 보는 표정은 마치 벌레라도 삼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호, 자네 개업한다고 들었는데 그 상가가 여기였구만. 정희야, 장모님, 여긴 어떻게 오신 겁니까? 어떻게 오다니? 내가 못 올다 온 건 아니잖아. 남자친구는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엄마와 제가 설마 그곳에 올 줄은 몰랐겠죠. 그때 옆에 있던 예비시모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좋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설마 너 친정엄마 데리고 같이 깽판이라도 놓으려고 온 거야? 그때 우리 엄마가 저를 가로막으며 예비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내 딸한테 어디 소리를 질러? 오늘은 우리 쪽에서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 잘 들어요. 아줌마, 나 기억을 못하나 봐요. 우리 초면이 아닌데. 나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해봐요. 뭐요? 이 사람이 진짜 보아하니 얘 엄마인가 본데 우리가 어디서 봐요 보기? 어디서 보긴요? 이 사무실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봤죠?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니까요. 영 눈썰미가 없으시네. 엄마는 예비시모에게 똑같이 내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고 우리를 주시했어요. 엄마는 화가 나신 채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아주 기막힌 소리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우리 딸한테 파혼하자고 했다지요? 그것도 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우리 딸은 나한테 자기 남편 될 사람 임대료 깎아달라는 부탁까지 하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대뜨는 사람한테 이런 상처를 줘도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몰래 선을 보고 우리 딸 뒤통수를 쳐. 이 못다 먹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내가 오늘 여기 다 엎어버리고 당신들 내 건물에서 내쫓아버릴 줄 알아? 저는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할 말을 속 시원히 다 해버리시더라고요.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놀라서 엄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버버거리면서도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이 건물이 청인 네 엄마 건물이라고? 그래. 그러고 보니 부동산에서 그때 팬분이 만든 것 같구나. 분명 아차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랑곳 없이 제 할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아니 아줌마, 이 서류 받으세요. 파혼하자고 하셨죠? 그럼 계산은 정확히 해주셔야죠. 제가 드린 선물 전부 돌려주세요. 결혼 약속도 엄연히 계약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에 저를 속이기까지 했으니까 유책 사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아실 거라 믿어요. 예단한다 생각하고 저한테 뜯어가신 거 전부 돌려주시고 안 돌려주시면 고소 각오하세요. 뭐? 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뜯어가다니, 어? 일단 진정하고 얘기 다시 해보자. 그래, 종이야. 일단 장모님이랑 왔으니까 앉아. 손님들 가시면 앉아서 얘기하자, 어? 남자친구와 그 엄마는 순식간에 태도가 변하더군요. 총물 같은 사람은 원래 태세 전환을 잘하는 법인가 봅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고 저와 엄마에게 굽신거렸습니다. 저기, 이렇게 얼굴 뵈서 참 민망합니다. 정희 어머님, 아니 사부인, 우리 아직 상견례 전이지만 사돈 맺을 인연이니 그리 불러도 되겠죠? 아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딨답니까?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골랐는데 그게 사돈 댁 건물이라니요. 이건 필시 인연이라는 증거겠죠? 일단 화 푸시고 제가 파혼 얘기는 모를 테니 일단 천천히 앉아서 얘기하시죠. 싹 바뀐 표정으로 우리 엄마에게 파혼을 바로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와 남자친구 표정을 보며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 시집 갔으면 진짜 큰일 났었겠다 싶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됐습니다. 이미 몰래 중매까지 다 보고 다닌 걸 아는데 내가 미쳤다고 이혼사를 합니까? 나 오늘 여기 건물주 자격으로 온 거예요. 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절마하니 파혼한 상대 집안 소유 건물에서 뻔뻔하게 장사하는 철면피들은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쪽 돈 쓴 거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겁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 10원 단위까지 전부 다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개업식 날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건물주라고 계약을 무시해도 된답니까? 사돈, 그러지 마시고 일단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애들 결혼 아닙니까? 정희야, 너 우리 아들이랑 파혼하기 싫은 거 내가 다 안다. 네 엄마 좀 말려줘. 어? 죄송하지만 저는 거짓말에 감에 뒤에서 우명한 짓 하는 사람들과 가족될 생각이 없네요. 오빠, 다 들었으니 상황 돌아가는 거 잘 판단해. 변호사니 이럴 경우 나 파혼 위자료까지 받아야 한다는 거 잘 알 거야. 오빠 엄마가 나한테 받아간 거 원상복구해줘. 그리고 우리는 역석 확실히 끝내자. 엄마가 이 건물 다시 내놓는다고 하셨어. 잔금 다 돌려주고 계약금은 손해본다고 하시니까 다른 상가 알아보는 대로 나가줘. 낭패봤다는 얼굴을 하고 저와 엄마를 상가 건물 밖에까지 쫓아나왔지만 엄마는 바로 부동산에 가서 엄마 상가 계약해줬다는 여자, 남자친구 논 거 선본 그 여자에게 연락해 계약을 파기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그 집 한 거는 파혼했고요.
그날 이후 한동안 시달리긴 했어요. 남자친구 놈과 그 엄마가 우리 집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물 공세에 사과 아니어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지만 엄마가 그 집에서 가져온 선물 다 내던져버리고 우리가 해준 선물이나 돌려달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결국 엄마의 소금 세례까지 맛보고서야 겨우 포기했고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제가 쓴 돈 전부 돌려받았고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참 대단하죠? 딸이 당한 거에 몇 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몇 달 후 결국 사무실을 원상복구해 놓고 상가를 나가야만 했습니다. 모은 돈이 다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아마 손해는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변호사 자격은 있으니 어디 다른 사무실 월급 받고 살다가 언젠가는 또 차리겠죠. 물론 저 같은 재력가의 딸은 아마 평생 못 만나겠지만요. 저는 1년 지난 지금 아직 싱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 사실 되게 컸어요. 오래 사귀기도 했고 사람에 대한 배신은 쉽게 잊히지 않는 것 같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선을 봤다는 게 참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경우가 없다 싶네요. 제일 최악의 헤어짐이 환승이나 바람인데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싶고요. 그래도 참 신기한 우연히 복수할 기회를 주긴 했으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엄마가 재력가인 탓에 엄마 상가를 임차한 그 사람에게 통쾌한 일침을 날릴 수 있어서 억울함은 덜한 것 같기도 하네요. 돈 많은 집 딸내미니 아쉬울 거 뭐가 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집이 부자라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니까요. 저의 사연을 보내며 한번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잊히는 건 맞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파혼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 구독자분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